삼교리교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54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1월 3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1월 10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개축월 기축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기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은 기토일간이 되겠고요.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이 되겠습니다. 축월의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를 제일 먼저 볼 때는 제일 먼저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를 보고요.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사주를 분석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일간은 기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기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6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무토와 마찬가지로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을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토가 되겠습니다. 기토가 되는 것이고, 무토와 마찬가지로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어저께 무토라고 하는 것이 양토였더라고 하면 오늘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토가 되겠습니다. 자, 무토라고 하는 것 다시 살짝 살펴보게 되면 같은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거 무토하고 기토하고 같지만은 기토가 음토라고 하면 무토는 양토가 되겠죠. 그래서 성향 자체가 오행으로 같은 토이지만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그 성향 자체가 달라지죠. 양은 마치 남자와 같다라고 하면 음은 여자와 같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 고황토라고도 하고요. 어떤 데서는 이제 성장토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토의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방대하고 큰 개념이죠. 산과 같고요. 아니면 산맥이죠. 산맥 또는 평야 또는 광야와 같은 광대한 그런 개념의 토를 말합니다. 우리 광야 하면 조금 이렇게 작은 그 몇천 평만 돼도 무토 아니냐.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광야 정도는 이제 만주벌판 같죠. 대한민국 전체 토지의 몇 배 이상 되는 그런 광활한 개념의 토를 말하는 것이다. 산도 그냥 조그만 동네 뒷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히말라야 산맥 같은 에베레스트 산 같은 그런 높고 아주 방대한 개념의 산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전원토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성장토가 아닌 담장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해요. 성장토라고 하는 건 뭐예요? 큰 성 안에 있는 토라고 하면, 담장토는 뭐예요? 담장 안에 작게 있는 텃밭 같은 그런 개념이죠. 그리고 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논밭 같은 개념이죠. 정원 같은 개념. 또 분토라고도 합니다. 분토는 뭐냐면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작은 토를 말하죠. 그러니까 같은 토, 오행으로 토라 하더라도 무토라고 하는 개념하고 기토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어떤 규모 면에서도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무토라고 하는 것 특징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기가 있다 없다? 물기가 없는 조토 또는 건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기토라고 하는 것은 습토,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라고 해서 니사라든가 습니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니사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머금고 있는 모래라든가 진흙 같은 걸 말하고, 습니는 물기 있는 진흙을 이렇게 말하게 되죠. 무토라고 하는 토는 양토로서 고황토, 아주 큰 토이기 때문에 왕하게 되면 울체가 되고 막히게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왕하면, 신약하면이 아니라 신왕하면 간목으로서 소토하고, 개수로서 무토를 갖다 윤토해야 되겠죠. 무토는 건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 주어야지 무토로서의 용도 쓰임이 생긴다라고 하면, 기토는 작은 토이기 때문에 관살인 목을 취용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기토는 화초가 심어져 있는 화분이라든가 화초가 아니면 작물이 심어져 있는 텃밭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토는 간목이라든가 을목, 특히나 을목은 쓰지 않습니다만은 간목을 쓰는 경우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간목보다는 병화와 개수를 위주로 사주를 배합하게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간목을 쓰는 경우가 또 있고, 아니 간목이 없어도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잘 참작해서 써야 된다. 특히나 겨울에는 간목을 필요로 하죠. 왜냐하면 화를 생해주는, 병화가 용신이 될 것이니 화를 생해주는 용도로 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묘월에는 간목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4, 5월 진술중묘에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간목을 치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건 좀 예외적인 것이고, 이런 경우만 아니면은 어떻다? 이때는 굳이 간목이
없어도 병화 개수만 가지고도 사주를 배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토 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월. 축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축월 복습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이제 본다라고 하면 일단 절기를 먼저 봅니다. 월을 봤을 때는 항상 절기, 연지, 일지, 희지는 절기 개념이 없습니다. 똑같은 축이라 하더라도 단 월령에 있을 때 축월이 됐을 땐 절기를 봐야 된다. 소환과 대한으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중요한 것은 대한도 의미가 있겠지만 월이 바뀌는 기준, 자월에서 축월로 바뀌는 기준은 소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 해자 축월은 모두 북방이 되죠. 북쪽이 되면서 계절은 겨울이 된다. 해월은 초겨울이 되는 것이고, 자월은 수기가 가장 왕성한 중동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호칭할 때 이렇게 호칭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금 축월은 늦 겨울이죠. 그래서 만동 또는 깨동이 아니라 개동, 그 다음에 뭐 모동이라고도 해요. 다 뜻은 뭐냐면 다 늦겨울이죠. 늦겨울. 자, 많은 늦을 만자, 늦은 겨울이죠. 개동은 끝, 개자죠. 겨울의 끝이라는 뜻이고, 모동은 점을 못 자죠. 겨울이 저물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니 다 늦겨울이라고 하는 뜻인데, 일단 중요한 건 해월이 됐든 자월이 됐든 축월이 됐든 겨울은 어떻다? 춥다. 엄동설 한해 혹한의 한기가 있어 뼈가 시리고 살이 애이는 듯한 그런 추위, 남극 대륙 연상하시면 그 추위를 그나마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해자 축월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내가 이 겨울에 반바지와 반팔을 입고 밖에 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낮에는 그래도 햇볕이 있으니까 조금 버틸만 하죠. 그래도 낮에도 영하 10도 이상 떨어지면 밖에 반팔 반바지 입고 밖에 나가기 힘들다. 그래서 그냥 여성분들, 아주 대단하신 분들이 겨울에도 그냥 스타킹에다가 치마를 입고 다니시는 분들은 왜 그러시는지는 물론 이제 이뻐 보이려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특히 여성분들은 또 사주도 한습하게 되면 오히려 자궁, 방광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웬만해서는 겨울에는 바지를 입는 것이 저는 권장합니다. 그리고 사주가 뭐 예를 들어서 목화가 세력이 있다 그러면 좀 괜찮은데, 여자 사주가 금수가 많아서 한습하다 그러면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내 사주가 한습하다 그럼 절대 겨울에 추울 때 치마 입는 것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이 겨울에는 해월, 자월, 축월에는 반드시 조후의 개념이 필요한데, 화가 필요하겠죠. 따뜻한 난로가 필요하죠. 이때 필요한 것은 정화는 안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정화보다는 병화가 월등히 좋고요. 꽁 대신 자구로 병화가 없을 때는 정화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자축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뭐냐면 북방에 속하면서 기본적으로 오행으로는 수가 왕한 수왕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가 왕한 것, 실질적으로 수가 왕한 건 해월과 자월인 것이고요. 자월, 축월은 뭐다? 이 축월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 그래서 축월 같은 때 어저께 무토, 오늘은 기토이지만 무토, 기토가 축월에 태어나면, 그래서 해월, 자월에 무토, 기토가 태어나는 신약이지만 해자 축월 중에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무토, 기토가 신왕사주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엔 무토는 반드시 간목이 필요하고, 기토는 굳이 간목을 필요로 하진 않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간목을 필요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더 춥죠. 엄동설한, 땅이 얼고 물이 얼고 만물이 응결되는 그런 시점에서 축월의 기토가 되었는데, 화가 없다. 이 화가 없으면 땅이 열죠. 너무 춥습니다. 그래서 이 기토라고 하는 것, 텃밭과 같고 문전옥답과 같고, 그 다음에 화분과 같죠. 화초가 심어져 있다라고 보는데 다 얼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화를 보는 것이 그만큼 급선무가 되는 것이죠. 화가 있으면 땅을 녹이고 그 다음에 기후를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데, 축월의 병화 자체가 좀 약합니다. 이때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이때 간목은 물론 기토 입장에서 간목은 정관이면서 기토에 심어져 있는 아주 우량의 작물이라든가 우량의 화초로 볼 수도 있지만, 또 간목이 있음으로 인해서 화를 생해주는 목생화에서 화를 생해 주어야지만
병화가 힘을 얻어서 축월의 한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축월의 기토가 태어났다, 먼저 병화가 있어야 되고요, 나중에 간목으로서 병화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 선병후갑으로서의 사주 배합법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기토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간의 특성, 원령의 특성을 알았으면 다음은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인데, 일간 기토라고 하는 것 음토가 될 것이고요, 원령에 있는 축토 음토가 됩니다. 음이 성립이 되게 되는데, 토가 토를 받습니다. 비견이 되겠죠. 근데 격을 비견격으로 보지 않고요, 무토가 축월에 태어난 것처럼 기토 토일간이 토가 왕한 계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준걸록격으로 그냥 봐서 일간이 신왕한 사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원래 신왕하면은 억부법에 의해서 이제 물론 관사를 쓰게 되는데, 오늘은 억부법에 의한 관사를 쓴다라기보다는 화를 생하는 차원에서 간목을 쓰는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축토라고 하는 것 안에는 개수라고 하는 지장간 초기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지장간 중기가 될 것이고, 본기는 당연히 기토가 되는 것인데, 개수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거를 격을 잡죠. 그래서 원래는 신앙은 사주의 개수가 격이 되니 요거는 편제격의 일간왕하고 재성도왕하죠. 신왕제왕한 사주국세로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신금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기토 입장에서 은금을 받기 때문에 저거는 식신이 되죠. 식신격이 되면서 일간도 왕하고 식신도 세력이 있고, 수를 보게 되면 식신 생제하는 국세가 될 수 있게 됩니다. 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천간에 월간에 투출되어 있죠. 그러면 편제격에 이렇게만 보게 되면 편제격에 재성도 왕하고 일간이 왕한 신왕제왕한 사주 국세가 되는데, 자, 연간에 임수가 투출되게 되면, 물론 이렇게만 봐도 뭐 일간이 세력이 없지 않아 신앙제왕으로 볼 수 있지만은 기토라고 하는 작은 슴니의 입장에서 임수를 보면은 이거는 왕수거든요. 큰 강이에요. 잘못하면 기토탁임이 아니라 사수동류가 될 수 있다. 큰 물이 범람하게 되면 기토를 쓸고 내려간다. 어떤 분들 일간이 기토인데 자꾸 기토탁임이 돼서 안 좋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인데, 이건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일간이 임수이거나 임수가 용신인 경우, 특히나 병화가 임수쓸 때, 신금이 임수쓸 때 기토를 보게 되면 그거는 기토탁임이라고 해서 좋지 못하게 보죠. 기토탁임이라고 해서 좋지 못하게 보는데, 기토 입장에서 임수는 기토탁임을 걱정할 필요 없고, 오히려 임수가 범람해서 기토를 쓸고 내려가서 흔적조차 없이, 왜 비만이 오게 되면 강이 범람하거나 또는 계곡 같은 데 물이 불어나게 되면 주변에 있는 흙을 다 쓸고 내려가죠. 그게 바로 사수동류되는 것이고, 기토탁임 당연히 물이 불어서 기토를 쓸고 내려가면 당연히 임수는 더러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죠? 일간에 따라서 기토탁임이냐 사수동류냐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일지를 보면 축토를 다시 봤죠. 기축일죠. 이걸 이렇게 되면 이제 신앙제왕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역시나 화가 없는 상태에서 수만 많아지게 되면 한기가 발생을 하고요, 모든 만물이 결빙 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죠. 화가 있어줘야 된다. 연지의 인목이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인목은 기토 입장에서 정관이 되는 것이고, 또 저거는 목이기 때문에 목생화해서 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근원이 될 수 있다. 단 인중지장간 병화가 있어서 또 인중병으로서 미약하지만 조우도 할 수 있으나, 병화가 천간에 투출하거나 아니면 지지에서 사화라든가 오화 등을 보지 않고 인중병화 하나에만 의지해서 조우하기는 그 힘이 매우 미약하다 정도, 이렇게 보시고 생시에서 좀 화를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시가 되게 되면, 이렇게 되게 되면 자수가 축토를 이렇게 끌어당기죠. 임계수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일지라든가 연지에서 자수를 보면 이거 수를 볼 수가 있겠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자축
합토로 보는 것이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일간이 또 간목을 봤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축토 두 개만 있었을 때 임계수가 이렇게 세력을 얻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축토에 그냥 축중 계수에 뿌리를 둔 것이, 이건 토가 강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자수를 얻게 되면 자축합 토가 된다 하더라도 임계수의 세력을 얻게 되겠죠. 그러면 축월인 동절에 임계수가 왕해진다라고 하는 뜻은 보다 한습해진다.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고, 수는 뭐 이 정도면 충분한데 원국의 화가 부족한 것이고는 단점이 되겠고요. 병인시가 되게 되면은, 자, 이거는 병화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 병화는 인에 뿌리를 둔 거고요. 여기에도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이 병화가 기토도 따뜻하게 해주고 물도 녹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목화운으로 가는 것도 좀 나쁘지 않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병인시 정도 되면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그래서 병인시 같은 경우는 남녀 모두 선택해 볼 수 있는 생시가 될 것이고요. 차라리 정묘시가 될 바에는 저는 병인시가 되는 것이 더욱 공력이 크다. 왜냐? 조후의 입장에 있어서 봤을 때 병화냐 정화냐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당연히 정묘시를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묘시를 선택할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차라리 병인시로서 그냥 가는 것이 좋겠고요. 무진시가 되게 되면 이거는 일간이 매우 왕해지죠. 토까지 이렇게 있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죠. 토가 왕한 계절에 기토가 다시 무토가 도출하게 되면 이때는 간목을 쓸 수 있다. 이 간목은 기토를 제하는 용도가 아니라 간목으로서 무토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임계수가 축토와 진의 뿔을 뒀다 하더라도 토가 왕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된다? 군, 비쟁제가 된다. 그리고 조후도 부족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명으로 태어나는 것은 썩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 남자로 태어났을 땐 저 일간이 왕해지게 되면은 반대로 수기가 좀 약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병인시가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기사시 같은 경우에는 시지에서 사화를 봤죠. 사화로 조우할 수 있다. 축 둘의 뿌리를 둔 임계수죠. 물론 사축 회금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수의 근원은 축 두 개의 뿌리를 둘 수 있죠. 이거는 목환으로 가게 되면 수기가 좀 부족한 게 되고, 금순으로 가게 되면 수가 좀 살아나서 조우가 약간 부족한 것이 된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사시가 되면은 남녀 모두 그게 나쁠 것 같지는 않지만은, 기사시가 되면 저는 오히려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조금 더 대운의 흐름을 봤을 때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경호시가 되면 축축에 뿌리를 둔 경금이 수를 생하게 되고 오화를 얻었습니다. 이것도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남자로 태어나도 뭐 여자로 태어나도 크게 문제되진 않겠으나 가장, 이거는 이 두 가지 생기는 무조건 여자로 태어나서 금수운으로 가기보다는,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아까 말했던 이거는 기토탁임이 아니라 이거는 사수동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위장병 걸릴 수도 있겠죠. 살면서. 그리고 임수 투출되는 것은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임신시 또는 계유시가 됐을 때 이거는 무조건 금수운이 아니라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 임신시가 될 바에는 차라리 계유시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태어나게 되면 제가 말했던 병인시나 기사시 정도로 고르는 게 좋겠고, 만약에 아들이다라고 하면 계유시를 선택하는 것도, 왜냐면 태어났을 때부터 갑인대운부터 목화운으로 가기 때문에 계유시도 좀 나쁘진 않다라고 보지만은, 관살이 왕한 요 구간은 조금 힘들 수는 있다 정도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말일이네요. 내일 2월 1일 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